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법안들. 우선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이것도 뭐냐면 방송 3법 플러스 언론중재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쪼니 근노님께서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번에 야7당이 방송 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야7당, 이 기본소득당, 새로운 미래, 혁신당, 민주당, 개혁신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진보당, 야7당.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갖고 그 선거제를 병립혁할 거냐 연동형 할 거냐 딱 했을 때 연동형 주장했던 큰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 혼자 180석 190석 갖고 있는 것보다 소수 정당이지만 의석수가 한 석, 세 석, 몇 석 안 되는 정당이라도 여러 석이 있어가지고 같이 연합하는 모습, 그게 힘이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의석수로 따지면은 야 6당 모여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이게 민주당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야 7당이 모여갖고 한다는 거, 이 자체가 사실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 민주당 혼자서 하는 거하고 나머지 정당들 합쳐진 거하고 뭐 크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두 당만 같이 하면 되지. 나머지 다 합쳐봤자 몇 석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원내 정당이거든요. 그게 힘이 있는 거죠.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한 명인데 사회민주당 한 명 아닙니까? 근데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국회에 원내에 진입한 당당한 원내 정당이거든요. 근데 야7당이 모여가지고 언론중재법, 언론법 통과시키겠다 얘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개혁신당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민주당 2등대다 그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야7당이 이렇게 공동으로 뭘 하는 거는요 상당히 상징적이고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어.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 야7당이 방송 3법을 재추진하겠다. 지금 이 정부가 언론에 재갈 지금 물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맞서겠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곧 그 7, 8월 달 되면은 MBC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박문진 이사가 바뀌잖아요. MBC도 변화가 있다고요. 지금은 그나마 지난 2년간 MBC가 딱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갖고도 MBC가 다 사실은 보도하는 거 아니에요.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MBC가 딱 앞서가고, 사실은 MBC가 방송하고 나면은 그거를 뭐 가끔 JTBC나 SBS가 받고 한겨레 경영 받는 거거든요. 근데 MBC 역할이 굉장히 커요,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MBC의 역할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MBC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젠. 박문진 이사 바뀌고 나면은 사장 바뀔 거고. 그러면은 KBS처럼 되는 거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 3법이 뭐 KBS, EBS 다 포함되어 있지만 우선 급한 거는 MBC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방송 3법. 그러자 이 방송 3법을 들고 나오자, 방송 3법이라는 거는 어떤 방송 3법이 이 법안 이름이 아니죠. 방송 3법이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거는 EBS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방송문화진흥회법. 이거는 MBC 관련된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방송법. 이건 뭐 방송 전반적인 거고 KBS 관련된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 3개를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법안 3개를. 이거와 관련해 갖고 지금 국민의힘은 엄청 막 난리가 났죠.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방송 3법은요 방송 후퇴법이래요. 후퇴법. 반드시 저지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송을 후퇴시키는 거고 정말 사악한 법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국민의힘에서.
방송 3법 관련해가지고 공영방송 사유화, 야욕을 드러내는 야당한테 깊은 유감을 표한대요. 방송 후퇴법이면서 민의 왜곡법이래요. 방송 3법이 뭐길래 그게 야당이 지금 방송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정파적 카르텔의 공영방송 사유화를 위한 방송사가 3법 저지에 국민의힘은 총력을 다하겠대요. 정파적 카르텔. 민주당을 비롯한 이런 범야당 쪽, 민주당 쪽, 혹은 민주노총 그쪽에 카르텔이 있다는 거죠. 요번 이 3법이. 과연 그런가? 또 뭐라고 하냐? 이 법 관련해가지고 이게, 야당과 민노총의 언론 노조의 대리인으로 지금 방송을 장악하는 법이래요. 야당과 민노총 언론 노조의 대리인들이 지금 방송을 장악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우리가 그 법안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송 3법은 여러 사람이 올린 법안들이 있거든요. 한 사람만 올린 게 아니야.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올렸는데 나중에 그 법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이제 하나로 만들 건데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 근데 지금 방송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방송 3법입니다. 정청래가 발의한 방송 3법. 그 첫 번째는 한국교육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방송 3법은요, 간단히 말하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3법 다 똑같은 내용인데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사 어떻게 선임할지, 사장 어떻게 선임할지 그거와 관련된 법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방통위에서 그냥 임명했거든요. 방통위에서. 지금 방통위가 엄청나게 힘이 있는 이유가 방통위가 사실은 방송사들 뭐 사장을 거의 임명을 했잖아요. 방통위원장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임명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 방통위가 마음대로. 방통위가 지금 정권에 완전 그냥 하수인이 됐는데 그 하수인인 방통위가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을 딱 앉히는 게 아니고 이사들을 앉히는 게 아니고 좀 더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핵심.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방송교육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거 EBS 관련된 겁니다. 자,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장을 누가 임명하냐? 사장을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을 해요. 방통위원회가 동의를 하면은 방통위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방통위원장이. 그러니까 감사도 마찬가지고,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고, 결국 방통위원장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방통위원장이 조금이라도 정치적 중립이란 마음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정권의 하수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 이사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통위원들, 방통위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만들겠다.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사가 중요하겠죠. 이사들은 어떻게 임명하냐? 이사들은 본래는 13조 방통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 이사가 9명이 있어요. 9명이.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방통위원장이 사장도 임명하고 방통위가 이사 9명을 임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방통위 이사를 9명이 아니고 21명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EBS 이사를. 근데 이거는 EBS, KBS, MBC도 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방법이에요. 지금은 이사가 9명이에요. 9명. 근데 21명으로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 9명을 누가 추천했냐?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추천하는 교육 관련 단체 1명,
등등 해가지고 9명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다 누굽니까?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잖아. 그래서 지금은 정부 여당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춰갖고 임명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새로 법안은 21명을 임명을 하는데 이 21명을 어떻게 임명하냐? 우선 국회 교수단체. 지금 교수단체라는 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 의석수 비율에 맞춰갖고 5명 임명. 5명. 아마 이런 구조면은 민주당이 한 3명 정도 임명하고 국민의힘이 2명 정도 아마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국회에서 5명. 그리고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 학회에서 3명.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또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방송PD연합회 추천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 이렇게 해가지고 21명을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마음대로 자기들 사람을 신지 못하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앉히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 법은 통과되면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6개월.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소개할 3법, 한국교육방송법,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개정안 다 공표되고 6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아요. 6개월 후에 시행하려면 못하러 왜? 지금 MBC 문제는 3개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법안에서는 아직 모르겠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 내용 바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법안에는 현재 국회 의안가에 올라가 있는 법안에는 6개월 경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은 바뀌었대요. 바뀌어갖고 어떻게 바꿨냐? 공포된 날로 바로 공포된 이후 바로 적용되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죠. 이게 지금 EBS와 관련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방송문화진흥회법. 이게 MBC와 관련된 겁니다. MBC와 관련된 거.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은 그 임원 부분회가 있어갖고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해서 지금 9명인데 그 임원을 21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21명으로. 그래서 그 21명을 지금까지는 누가 했어요? 방통위원회에서 9명을 임명했어요. 방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방통위원회가 얼마나 셉니까? 방통위원회 마음인 거지 지금. 방통위원회가 해임도 하고 멋대로 하잖아. EBS도 방통위원 마음이고 방통위 마음이고 MBC도 방통위 마음이에요. 방통위가 9명 임명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못하게 하고 아까랑 비슷해요. 국회 교수단체에서 5명, 또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 미디어 관리 학회에서 6명, 그리고 진흥의 정관에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한국PD연합회 2명, 한국방송인기술인연합회 2명 해서 다양한 그룹에서 추천해갖고 21명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사회 구성을 하면은 이 이사회에서 사장을 이제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장은 어떻게 임명하냐? 이것도 특이한 거야.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사장도 위원회가 마음대로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3명을 추천하면 거기서 이제 이사회에서 뽑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 공포되자마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MBC. 다음 방송법. KBS는 KBS 따로 법이 있는 게 아니고 방송법 안에 KBS와 관련된 법이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면요. 이 구성원이에요. 구성원 결국. 이사회 구성원. 이게 지금 이사회 설치 및 운영인데 26회가 지금 이사회가 이사장을 포함해갖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1명.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11명. 아까 EBS는
몇 명이었어요? 9명이었죠. 그리고 MBC도 9명. KBS는 11명이거든요. 그 11명을 누가 추천하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 거다? 아까랑 똑같아. 21명으로 만들고 21명을 국회 교섭단체들이 그리고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그리고 공사의 정관으로 하는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또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한국PD연합회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명에서 21명 한다는 거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또 하나는 MBC와 똑같이 사장을 뽑을 때는요.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해갖고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올라온 법안은 6개월 후에라고 하지만 이것도 지금 바뀌어가지고 공포되는 즉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방송 3법은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건데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에 포함되지 않은 게 지금 민주당 이윤기 의원도 방송 3법을 6월 3일 날 발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법을 하나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의원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법을 발의하면 그걸 나중에 통합하는데 이윤기 의원이 발의한 법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냥 정청래 의원 법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윤기 의원 법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어떤 내용이냐? 방송법 중에 4조가 뭐냐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거든요. 방송 편성. 현재 방송법 4조에 보면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방송 편성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방송 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포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송 편성 규약. 그런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만들었어. 공포했어. 그런데 사장이 이걸 무시하고 안 지켜. 그럼 끝이에요. 방송 편성 규약 있으면 뭐 할 거야? 방송 편성 규약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사장이 이걸 안 지키는데. 그래서 요번에 그 이윤기 의원이 발의한 법에는 방송 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공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의무 조항을 넣었어요. 준수하여야 된다. 사실은 제정하고 공포한다고 하면은 준수는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갖고는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정말 버꾸라지처럼 도망다니니까 아예 모두 박은 거야. 이거 준수해야 돼. 그리고 106조 벌칙에 가갖고 이걸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했습니다. 방송 편성 규약이라는 거는 이렇게 KBS 안에 방송 편성 규약이 있어가지고 사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원들 관련해갖고 이 규약이에요. 핵심 내용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을 이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해가지고 사장이 마음대로 편성에 막 관여하지 못하고 사람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KBS에 박민희가 왔죠. 문화일보에서 있던 박민희가 오자마자 뭐 했어요? KBS 편성 규약이라든가 단협 같은 거 다 그냥 위반해버리고 지가 그냥 막무가내로 방송도 다 날려버리고 진행자 바꿔버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다 방송법 그리고 편성 규약 다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KBS 본부는 이 박민을 단체 이 방송법 편성 규약 또 단협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뭐 검찰이나 경찰이 똑바로 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법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은 거죠. 징역 1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추경호가 이 국민의힘이 이거는 방송 후퇴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후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후퇴라는 거죠? 저 내용 중에서 어디 저게 민주당을 위한 겁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야당하고 민노총, 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대리인들로 채운 거라는 거야.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어디 있어?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이 넘어왔네. 국회 교섭단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죠. 방통위가 선정한 학회, 공사 정관으로 정한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여기가 어디가 민주당과 혹은 그 민노총 노조, 민노총의 하수인들입니까? 이들이 말도 안 되지. 이거야말로 정파에 움직이지 않게 언론이 제대로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정권 관계없이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이거는 정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이거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거. 민주당이 여기서 욕을 먹어야 될 지점이 있어요. 뭡니까? 원래 이거는요, 민주당이 아주 예전부터 주장해 오던 거야. 예전부터 주장해 오던 건데 황당한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안 했어.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때도 민주당은 이거 하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권을 잡았어. 그래서 국회 의석이 180석이야. 그리고 정권도 잡았어. 문재인 정부야. 인기도 많았어. 근데 이거 안 했거든요. 이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라든가 보수에서 야 너희들 그때 왜 안 했냐 그러면 막 비판하거든요. 비판하면은 그거를 막 구차하게 변명하면 안 돼. 그냥 미안해.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이 있으면요 당당하게 말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았냐. 그래서 정권 뺏기지 않았냐. 그래서 지방선거라든가 그리고 또 재보궐선거 대선까지 연달아 3번 선거 다 지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당의 비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툭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 민주당 그때 왜 안 했어? 너희도 안 했잖아. 너희는 그때 왜 그랬어? 그러거든요. 이게 참 바보 같은 거고 민주당이 그런 말에 막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 그때 우리 안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선거 졌잖아. 지방선거 지고 재보궐 지고 대선 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응?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방송법 통과 안 시킨 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지만 민주당은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심판 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말하면 돼. 야 우리는 심판 받았잖아. 그리고 심판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방송법 하려고 하는 거야. 따라와 라고 하면 되는 거지. 혹시라도 국민의힘이나 보수들이 야 너희 때는 왜 안 했어? 했는데 그때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했고 그렇게 말하면 엄청 추해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 특별감찰반 임명 안 했죠. 특별감찰관 임명 안 했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거 왜 임명 안 했냐고 막 따지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잃었잖아. 그래서 심판 받았잖아. 이렇게 넘기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반드시 요번에 방송 3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근데 국민의힘도 이게 통과되면은 본인들한테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다음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겠어요? 다음 대통령은요 무조건 이재명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다음 정권 너희들이 이길 수 있겠어? 어차피 질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가면 민주당이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방송사 사람들 안 치려고 할 텐데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지금 이 법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이 법 통과시키면 돼요.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는 자기들이 이 방송법 같은 내용을 하자고 했었어. 근데 이것들이 꼭 공수가 바뀌고 나면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켜라. 이거는 지금 뭐 나와 있는 추천위원회만 봤을 때 어떤 일정 정파를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방송 3법이에요. 이 방송 3법을 요번에 야 7당이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낸 거죠.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근데 이거 플러스 방송 관련해 가지고 정청래 의원이 법안을 하나 더 낸 게 있습니다. 이게 언론중재법이에요. 지금 야 7당은 언론중재법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아 보니까.
이거는 민주당만 하는 것 같아. 언론중재법이 뭐냐? 보수 언론들은 이거 갖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 언론중재법이 언론 뭐 재갈 물리기다라고 언론 언론 징벌법이다 그러는데 어떤 법이냐? 정확한 명칭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대단한 법도 아니에요. 대단한 법도 아니야. 뭐냐면 언론들이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정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위법으로 위법으로 기사를 쓰고 엄청나게 개인에게 피해 줬을 때 3배 이하로 벌금 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대단해. 이까진 것 같고.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14조거든요. 14조에 보면요, 정정보도 청구 요건이 있어요. 언론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갖고 피해를 주면 그 피해자가 지금은 3개월 안에 언론사나 인터넷 뉴스한테 말해갖고 정정보도 하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근데 사실 3개월은 너무 짧거든요. 근데 분명히 잘못된 보도가 나가는데 내가 몰랐는데 3개월 지나버렸어. 그러면 법대로 따지면 정정적으로 못 하거든요. 너무 짧아. 그래서 시간을 1년으로 늘렸어요. 1년 안에. 다만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 이 6개월도 2년. 그러니까 6개월 지나면 아예 정정 보도를 요청 못 하는데 6개월 너무 짧다. 2년.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죠. 정정 보도 이 언론 기사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은 3개월이 아니고 1년 이내에 그거를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맥시멈 6개월 지나면 더 이상 이 피해자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6개월이 아니고 2년까지 기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피해자들한테 사실은 반론권을 줄 수 있는 이 기간을 좀 늘려줬다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건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문제될 게 없죠. 너무 당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내용이냐? 정정 보도권의 행사라는 건 뭐냐면, 현재는 만약에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해서 피해를 줬어. 그러면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 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거를 보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문제했으면은 그 피해자하고 상의한 다음에 어떤 크기로 몇 면에다가 할 건지를 상의하라고 돼 있는데 상의 못하라 합니까? 상의하면서 괜히 잘못된 보도를 할 때는 일면에 대문짝만 칠해놓고 정정보도 할 때는 막 3면, 4면, 막 7면 뒤에다가 조그맣게 해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 한 건데 그게 아니고, 이번 법안은 뭐냐면 상의할 필요도 없어. 만약에 네가 일면에다가 정말 아주 일면 전체를 채워가지고 잘못된 보도를 했으면 정정 보도도 어떻게 하라고요? 일면에다가 그 분량만큼, 너가 3,000자 썼어 기사를? 그러면은 정정 보도도 3,000자 써. 그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정정 보도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짜 기사 쓸 때는 엄청나게 꼼꼼하게 진짜 이 엄청난 분량을 썼는데 정정 보도 할 때는 짧게 쓰잖아. 짧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비례하게 잘못된 기사 분량과 그리고 보도 지면과 똑같이 정정 보도할 때는 그 일면에 혹은 네가 이면에 써서 이면에 그 분량만큼 해. 그게 이번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이게? 이거 갖고 반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음, 반론 보도 청구권도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추후 보도 청구권도 같은 내용입니다.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방송되거나 똑같이 게재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조동신청에 뭘 추가했냐? 손해배상 30조 2항을 신설을 한 거예요. 뭐라고 실시했냐면 방송법 30조 1항
1항을 위배했을 때 30조 1항이 뭐냐면 30조가 손해배상이거든요. 손해배상에서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있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 법에는 청구 금액 있잖아요. 그걸 법으로 딱 만들어 준 거야. 어떻게?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아예 규정을 했잖아, 이렇게. 그냥 무조건 3배 이상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3배를 넘지 않는. 전 그래서 이게 대단한 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정선대 의원이 언론중재법 내놨고 이거 갖고 지금 보수 언론들이 난리라고. 이거 언론을 막 언론 징벌법이라고 돈으로 지금 막 협박한다고 하는데 뭐 협박이야. 3배를 너 이런 색 쓰면은 손해배상하게 3배 청구해. 그게 아니에요.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3배가 아니고 그냥 피해액만큼 혹은 피해보다 조금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 이런 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징역형에서도 뭐 징역 뭐 10년 이하 이런 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10년 이하, 20년 이하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법원에서는 뭐 집행유예 주고 징역 1년 주고 만나는데 10년 이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1년 이상.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법안 내용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럼 그거에 대한 형량이 이 사람은 뭐 징역 5년 이하, 10년 이하. 그것보다요 훨씬 무서운 게 1년 이상, 3년 이상.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상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징역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법안 내용을 잘 안 봤을 때는 뭐 3배 정도 나오길래 이거 만약에 언론중재법 통과되면은 언론사들이 잘못된 기사로 피해를 줬어. 피해를 줘갖고 나한테 재산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피해를 주면 3배 이상 주라는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그럼 3배가 아니고 원금만큼 줄 수도 있는 거고 원금만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진짜 무슨 언론을 뭐 협박한다느니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야7당과 함께하고 있는 방송 3법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단독으로 하고 있는 이 언론중재법 대단한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은 언론이 가짜뉴스하고 정말 악의적인 뉴스 했으면요 아예 언론사 망할 정도로 징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너무 언론에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한 거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방송 3법 언론중재법이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12 회원들은 이 법의 기본적인 골격을 알고 계시면은 방송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이슈 준비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